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 그리고 김민성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간 외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래프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습니다. 크래프톤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1,988억 원인데 3,321억 원을 달성했고요. 매출액도 7,070억 원을 달성하면서 분기, 반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 실적 잘 나오면서 일단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5%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난번에 넷마블 실적 발표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 네. 실적이 참 잘 나왔는데 다음 날에 주가가 또 밀렸어요. 네. 좀 불안한데 네. 김민성 이사님은 크래프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 이번 실적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잘 나오고 했는데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일회성 실적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세론이 이어졌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지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PS 쪽으로는 지금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계속해서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쉽게 뺏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을 갖춘 이제 게임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FPS 쪽으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새롭게 시각이 들어간 좀 기술력이 들어가는 그런 좀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려감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사상 매출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갱신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좀 고사양 게임에 대한 새로운 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제 충성 고객들이 크래프톤에 대한 배틀그라운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FPS 쪽으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크래프톤도 지금 실적을 트리거 역할로 해서 앞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6% 넘게 상승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잉글 우드랩이 현재 시간에 거의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VT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지금 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잉글 우드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실적 좋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건지 이제는 좀 화장품 피크아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피크아웃보다는 네. 7월 달부터 이제 계속 소외가 돼 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V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잉그로드랩이 또 그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에 시간에 거래해서 좀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외가 되는 상황들 속에서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실적까지 시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은 국면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것들이죠. 관심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외가 되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흐름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점이었던 6월 4일 이후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어쨌든 우하향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달부터 화장품 섹터 같은 게 많이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6월 달에 아마 많은 증권 프로그램에서 항상 나왔던 섹터가 화장품, 음식료, 전력설비. 근데 그 7월 달 넘어가서 언급이 됐었나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에 의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개별 이슈가 더해지게 된다라면은 그게 더 이제 충격파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잉그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의 거래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 마이너스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낙폭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의 거래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VT도 실적 나오고 무반응이다가 시간외에서 떨어지네요라고 또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VT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사님?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화장품 최근에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 최근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거든요. 현대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화장품 원료 부분하고 플러스 이제 뭐가 있냐면은 건강식품 두 개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최근에 뭐 토니모리라든지 뷰티 스킨이라든지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실리콘토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 개별 몇몇 종목만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서 뭐 좀 손쉽게 조금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계속 8월 달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화장품은 전략상 수익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은은형님께서 화장품주 배신하지 말아요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인그루드랩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구만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그루드랩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800원에 네. 30%입니다. 아, 16,800원에 30%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에서 오늘 하락하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담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그루드랩 우리 청라님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래도 막 위에서 잡으신 건 아니시다 보니까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매수가랑 이제 4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비중이 30% 정도니까 그래도 좀 대응이 좀 많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동안에 좀 세론이 먼저 나타나면서 여기서 큰 폭 조정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14,000원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ROE도 20% 이상대 나오면서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좀 빅테크 쪽이 좀 쉬기 시작을 하면서 화장품이나 식음료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기 나타나고 좀 반대되는 흐름들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빅테크라든지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리면서 화장품 쪽에 대한 좀 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넣으셨고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타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시고 14,000원대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반등에 대한 여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더 떨어지고 바닥이 어딜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구간 아니다 보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동안에 좀 쉬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좀 증가를 하면서 좀 잉글 우드랩처럼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 이제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많은 조정을 받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비중이 30% 정도나 되시니까 일단은 일부 수익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14,000원 깨기 전에 우리가 패닉셀에 빠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일단은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간외에서 손절하고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는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보는 방안은 어떨까요? 오히려 근데 또 시간회 때 네. 이렇게 되다가 내일 정규장에 반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려감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시간외에서 물량을 뺏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일은 또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하락을 한다고 해서 내일 정규장 시초가가 이제 하락을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정규장에는 결국 장 전에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겁주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서 오히려 또 정규장에서는
안 움직이고 시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에서 털고 나서 내일 인구루들의 또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또 패닉 바잉에 빠져서 또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깜짝 놀라셨겠지만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인그루들의 상단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신풍제약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모멘텀도 있긴 한데 뇌졸중 치료제 임상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급등세 연출했는데 신풍제약이 지금 시간외에서는 2%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이사님께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네.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신풍제약 하면은 이제 과거에 좀 코로나로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이번에 뇌졸중 치료제 3상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만들어지면서 좀 타이밍 좋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산업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생물보안법도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관련주들도 대부분 이제 바이오 쪽에 껴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신풍제약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뇌졸중 치료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3상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대감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려감을 형성을 시키거나 계속해서 의무화를 시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에 대한 추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신풍제약은 뭐 재료에 대한 흐름 때문에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정규장이 상한가로 마무리하고 아까 제가 시간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 이상까지도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시간에 대한 우려감 만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하나 더 추가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상한가 추세가 탔다라고 하면 내일은 또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너무 염려 마시고 홀딩해서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의 거래 시작할 때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풍제약이 2%대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도 1%대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도 전화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풍제약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3,500원에 10%요. 23,500원이면은 네. 엄청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좀 오래됐어요. 한 2, 3년 정도 들고 계신 거죠? 네, 한참 오래돼가지고 네. 반절 손해보고 그 손실 보고 좀 손절을 했고 좀 남겨놓은 건데 네. 오래도록 갖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지금 이제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이틀 이제 올라와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좀 목표가까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뭐 한 거의 2만 원대까지 올랐었고 그때도 네. 또 매도를 못 하셔서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앞으로의 네. 한 목표 주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신풍제약을 정말 몇 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오늘 그래도 상한가 기록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시청자님 손실이 안 날 수 있게끔. 손실 안 날 네. 때 그만 같으면 제가 그냥 수익 매드리고 포기해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코로나 때 이 종목 사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이거 원래 막 7만 원, 8만 원 할 때 네. 샀었거든요. 그랬다가 물타기를 좀 했다가 또 손실 보고 팔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건데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18,000원이랑 15,000원에 손절을 또 손해보고 좀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목표가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또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그게 산 게 지금 원래는 그거 목표 그 단가가 원래 더 비싼데 물타기를 한 가격에서 조금 내려온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지금 2만 원이라도 네. 손절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아, 그 목표가가 혹시 2만 원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면 2만 네.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지난번에도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못 팔고 이제 또 막 10,000원대로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만 3천 목표가 제 단가까지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그냥 2만 원 선에서라도 좀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또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죠. 이게 급등 나왔을 때 좀 시원하게 가주면 좋은데 이게 네.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차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만 네. 하더라도 작년부터 보더라도 8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또 올해 네. 4월 달 급등 나왔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지치게 하는 부분은 솔직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상담을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중요한 건 이 상한가 받고 네. 계속 급등 현상이 나온지를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타이밍상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지금 7월 달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 정말 괜찮았었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괜찮았었는데 지금 오늘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바이오 얘기 좀 거의 좀 안 하죠. 오늘 뭐 네. 신재생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방송에서? 네. 네. 그죠? 네. 제가 이걸 네. 왜 여쭤보냐면은 네. 이게 종목들이 좀 분위기 편성해서 좀 잘 가려면은 네. 지번 달 같은 7월 달 같은 흐름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상한가 나오게 되면 이 흐름 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기대가 되냐면은 그 라파스라고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아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네, 화면 네, 보시면 알아요. 요 보이시죠? 얘도 네, 지금 네. 바이오에다가 플러스 비만 치료제 분위기 받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다시 네. 리바이벌을 하지만은 신풍제약도 지금 분위기가 있게 좀 받쳐줘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8월 달 들어서 약간 바이오가 식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계속 치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살짝 되는 저도 고민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네. 때도 그렇고 올해 4월 때도 그렇고 네. 상한가가 나왔었지만은 계속 치고 못 치고 나가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네. 갭을 수반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일 아마 19,000원 정도 출발하지 네.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19,000원 정도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네. 상한가 나온 것처럼 쭉 밀고 나가면은 네. 매수가인 23,500원 이상 가져가 보시고요. 네. 네. 만약에 이번에도 네. 상승 출발했는데 윗꼬리 살짝 달리게 되면서 좀 주춤하다 싶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세요. 요거는 정말 죄송한데 요거는 딱 2만 원에서 매도하세요. 3만 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 네네. 상한가 이후에 내일 또 어떤 패턴을 만들지 보고 난 뒤에 이게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일 어쨌든 오늘 갭이 수반됐기 때문에 내일도 네.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건 오늘 8% 갭이 나왔거든요. 8.9% 갭이 나왔어요. 그럼 네. 여기서 더 시세가 강하게 가려면은 8.9%보다 더 높은 갭이 나와가지고 이제 캔들 길이가 더 짧아져야 돼요. 네. 근데 내일 만약에 8.9%보다 낮은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2만 원 부근에서 주춤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봐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 출발할 때 9% 네. 이상 상승 출발하게 되면은 일단 네. 종가까지 한번 가져가 그냥 한 23,500까지 쭉 밀고 나가 보시고 그게 네. 아니라 내일 쪽에 9%보다 낮게 갭이 출발되게 되면은 또 네. 2만 원 부근에서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약간 2만 원에서 매도하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조금 이제 그럼 이해가 2만 안 되실 수 원까지는 예. 일단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2만 원까지. 2만 원까지는 제가 네.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아마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앞에 그러니까 그만큼의 솔직히-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네. 오늘 상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게 되면서 2만 네.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중에 네. 2만 원 줄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이게 네. 같이 보고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 대답이 네. 조금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가지고 생각드리는데. 그래서 내일 그럼 그만 보세요. 내일 네. 오늘 8.9% 갭 상승 출발됐으니까 내일 네. 쪽에 8.9% 이상 갭 상승 출발되는지 그거만 일단 먼저 보세요. 아침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판단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우리 청자님 신풍제약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꼭 탈출하시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LS 홀딩스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06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